자, 상반기가 지났습니다. 1월에서 6월이 지났기 때문에 7월 초가 돼서 상반기 전국의 아파트값 상승률이 드디어 숫자로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가 나왔냐? 상반기 전국 아파트값 상승률 플러스 10%, 9.97%.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 6개월 만에 작년 2020년 1년치 상승률을 넘었대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니 2020년에도 많이 올랐거든? 어떻게 1년치를 우리는 6개월 만에 했어요. 형들 대단하다. 그걸 어떻게 또 긁어서 값을 위로 올렸다는 거죠? 와, 나 도저히 못 살겠던데. 돈도 없지만 그거를 위로 긁어서 6개월 만에 전국, 수도권도 아닙니다. 수도권은 뒤에서 보이겠지만 더 올랐어요. 더 올랐고 전국의 아파트를 10%를 올렸다. 아직 올해 안 끝났죠? 만약 이대로 6개월이 더 간다 똑같이 그럼 20%. 1년에 아파트 값이 20%가 오르면 왜 주식하지? 야, 짧아트 해야지. 1년에 20%면 물론 그렇게 안 되고 하반기엔 안정되겠지만 상반기에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일단 요 아래에 있는 이제 값들은 KB부동산 시장 리뷰에서 갖고 온 차트들이 나올 텐데, 자 보면 좋아, 얼마나 올랐냐? 이제 주택으로 봅시다. 제가 예전에 그래프 얘기할 때 미분값이 점점 커져요. 1에 가까워져요 라고 말을 잘못한 적이 있어요. 이렇게 가는 걸 미분값이 점점 1에 가까워져 라고 말을 했더니 그 아래 댓글 많이 달렸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문과여서 미분값이 1이면 이거죠. 그렇죠. 날카로운 지적 감사합니다. 날카로운 지적. 제가 미분이란 걸 들어본 지가 한 20년 됐기 때문에 대학교 이후로 처음 들어봐서 헷갈렸는데, 그쵸? 이 지적 저도 봤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미분값이 1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다. 문송하고요. 점점 커지고 있는데 이 주택가 매매 가격지 수치인데, 와, 이게 우리가 그때 아파트 가격이 많이, 주택가에 많이 오른다고 한 각도가 이거예요. 지금 물론 뭐 축이 조정돼서 그런데 이 정도 올라서 상당히 많이 올랐다 얘기한 건데, 여기서 천에 천이죠. 하늘 위에 하늘이 있는 겁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거기가 꼭대기가 아닐 수 있어. 카카오 형 뭐 지금 팔 때 안 팔 때 이렇게 옆에 있는 애가 지금 뭐 꼭대기가 아니야 뭐 이런 말 하던데, 와, 뭐 부동산이 이 정도의 각도로 올라갈 수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하고, 저렇게 올라가니까 당연히 미분양 아파트가 줄죠. 옛날엔 뭐 미분양이 그래도 좀 있었는데 이제 뭐 미분양 아파트 같은 거는 상상할 수 없고, 지역별 청약 경쟁률이 특히 요번 상반기는 경기도가 미쳤다 그럽니다. 무슨 뭐 KTX 뚫리고 뭐 그래갖고 그런지 몰라도 호재가 많이 있었나 보죠. 지금 경기도는 100대 1이 나오고 있어. 93대 1. 그 누가 되는 거지? 93대 1을 뚫고 청약이 되는 분들이 있습니까? 저는 일단 50대 1 넘어가면 안 넣거든요. 야, 이걸 넣고 싶어? 제 그 노동력이 아깝다고 생각해서 93대 1을 뚫을 자신이 없어요. 저걸 어떻게 뚫어? 내가 태어날 때 외에는 이런 경쟁률을 이겨본 적이 없었는데. 그리고 보면 입주 물량도 지금 요렇게 이제는 막 짓고 있지만 예전에 많이 앉아서 그런지 몰라도 입주 물량도 전체적으로 줄고 있으니까 경쟁률이 점점 세지고 있다 볼 수 있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파트가 저렇게 비싸고 너무 많이 오르니까 돈이 없잖아요. 아파트를 따라갈 돈이. 그래서 뭐를 따라갔냐? 오피스텔 거래를 따라갔다. 이 경기도 얘기지만 올해 상반기 부동산 거래가 18% 늘었는데 오피스텔 거래량이 100% 이상이 증가했대요. 133%가 증가를 했는데 좀 싼 걸로 가자는 거죠. 규제도 좀 적고. 그래서 이게 뭡니까 이거? 오피스텔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도 되나? 야, 오피스텔도 가격이 이렇게 뛰나? 제가 옛날에 물어봤는데 오피스텔 뭐 가격 변동이 별로 없다고 뭐 저한테 별로라고 했던 부동산 전문가분 계셨는데, 야, 전화해서 뭐라고 해야겠다. 와,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늦었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이제 오피스텔을 들어가니까 매매 가격 변동률이 저렇게 오르고, 분양 가격도, 야, 이거는 좀, 이게 21년이에요. 이게 뭐야? 야, 이게 이렇게 갈 수도 있나? 이렇게 오르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는데, 물론 오피스텔 가격이 저렇게 오르니까 당연히 임대 수익률은 떨어지죠. 분모가 커지니까. 분자도 뭐 조금 올랐겠지만 분모가 뭐 이렇게 뛰니까 임대 수익률은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데 4%밖에 안 돼요. 임대 수익률이 그렇게 낮더라도 상관없이 뭐 사자가 열풍이라는 거하고, 물론 저렇게 부동산이 잘 나가니까 올해 주식시장에서는 리치 같은 거 사는 분들은 굉장히 좋았죠. 리치가 기본적으로 한 30% 올랐어. 30%, 20에 30%, 조금 오른 게 40%, 50%짜리도 있고 기본 20% 이상은 올해 상반기 수익을 봤는데, 자, 그러면 수도권을 봅시다. 수도권은 13%, 6개월입니다. 6개월에 13% 올랐는데 이게 얼마나 많이 오른 거냐면 19년 만에 최고로 올랐답니다. 2020년과 2019년이 최고 아니었나? 그걸 넘었다는 거죠. 그때 오르는 데보다 여러분들의 지금 이 현재가 더 오르고 있다고 합니다. 와, 이거 믿겨지지가 않는데? 지난 3, 4년간 아파트 가격 그렇게 많이 올랐다 그랬는데 실제로 더 많이 오르는 거는 바로 지금 현재라는 값이 나왔다는 거고, 이게 얼마나 많이 올랐냐면 13%니까 상반기 6개월 만에 코스피가 현재까지 연초로 많이 올랐거든요. 킹스피죠? 우리 킹스피님이 상반기에 12% 올랐어요. 많이 오른 거예요. 엄청 많이 오른 거야. 상반기에 이렇게 주식이 미칠 때가 어딨어. 되게 사실 분위기 좋은 건데, 집이 아파트가 수거 아파트가 이제 더 많이 올랐다는 거고, 게다가 더 놀라운 게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월간으로 2.42%가 올랐다. 이게 무슨 주식입니까? 야, 아파트가 월간으로 2%가 오르면 어떡해? 너무했잖아. 월간으로 2.4%가 오르면 14년 6개월 만에 최고 상승폭이라는데, 게다가 무려 8개월 연속 1% 이상 상승을 했다.
이게 뭐 삼전이니? 이게 삼성전자도 아니고 뭐 카카오도 아니고 매 개월 한 달에 1% 오르는 것도 사실은 엄청나게 많이 오르는 건데 지금 뭐 8개월 이상 그렇게 올랐다고 할 수 있고 경기도는 더 올랐습니다. 경기도는 13%도 아니고요. 15%. 경기도는 뭐 십몇 년 이래 이게 아니라 통계 집계 이래 최고로 올랐다. 저도 뭐 값의 정확성은 모르겠지만 뭐 신문 기사나 아니면은 그런 자료 집계에 따르면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통계 집계 이래 여러분들이 있는 2021년 이 상반기 현재가 가장 많이 올랐다고 하고요. 일단 축하드립니다. 어딜 축하드리면 시흥시 나와주세요. 시흥 시민 여러분 축하드립니다. 무려 상반기에 아파트 가격이 평균 25%가 올랐어요. 미쳤나봐. 야 4분의 1이 어떻게 올라 아파트 가격이? 와 25%. 이거는 주식으로 해도 대박이죠. 주식으로 해도 6개월에 25%면 1년 50%잖아요. 이거는 뭐 거의 워런 버핏 뺨을 후드러 때리는 수익률인데 시흥 시민 여러분들이 해냈고요. 고양시 20%, 동두천 20%, 의정부 20%. 제 사촌이 의정부 사시는데. 잠깐만 그 형이 아파트가 20% 올랐구나. 내가 그걸 몰랐네. 조카한테 용돈을 많이 주려고 그랬던 걸 좀 줄여야겠습니다. 저게 20%가 올랐다고 하니까 서울도 좀 저 경기도보다는 덜 올랐지만 이제 도봉구 17%, 뭐 노원 16%, 뭐 이 정도씩 올랐다 합니다. 뭐 마포, 관악구 다 기본적으로 상반기 6개월에 10%씩 올랐다고 보는데 그러면 퍼센트로 얘기하니까 잘 모르겠다. 그 단위로 얘기하라. 그냥 만원, 몇만원, 몇억 원 이렇게 올랐는지 6개월에 서울 아파트는 평균 9,984만원이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개월에 1억 오른 거죠. 가격으로 따지면. 가격으로 6개월에 1억이 오른 건데 한마디로 여러분들은 만약에 아파트가 없었거나 자산이 없었을 때는 가만히 앉아서 6개월에 마이너스 1억 찍은 거죠. 1억 찍었죠. 인정합니다. 저는 1억 찍은 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6개월에 1억이라는 걸 벌려면은 만약에 내가 소득으로 내 수입으로 저걸 벌려면 내가 현금으로 얼마를 벌어야 되냐? 이거는 뭐 저같이 무식하게 그냥 초등학생적으로 계산을 하면은 연봉이 3억이면 대충 세율 한 30% 하면 모르겠어요. 30%좀 왔다 갔다 하겠지만 대강 세율 한 2억 현금 들어왔겠죠? 그분이 6개월에 1억이에요. 맞죠? 대충 대강. 절대 정확한 계산 아닙니다. 대강. 그러니까 연봉 3억 정도로 소득을 벌어도 아파트 한 채 갖고 있는 분하고 돈이죠. 3억 미만은 다 깨졌습니다. 3억이 넘어가는 분들은 상관없지만. 자, 근데 저게 서울 아파트 평균이잖아요. 6개월에 1억 오른 게. 저게 평균값인데 자, 그러면 강남은 어떨까? 강남. 우리들이 살고 싶어하는 강남 아파트. 상반기 서초구 아파트 1억 5,600만 원 올랐고요. 와, 씨. 야, 이거 어때? 상반기가 6개월. 곱하기 2 하면 1년에 3억 오른다는 거잖아요. 이게 진짜 진부한 표현인데 실합니까? 1년에 3억 오르는 게? 옛날에 3억이 아파트 가격이었는데? 지금 1년에 3억 오른다는 소리잖아? 상반기에 1억 5,600만 원 올랐으면. 이거는 뭐, 연봉으로 치면은 뭐 3억이 아니라 한 4억, 5억 정도는 벌어도 이 아파트 가격 상승 1년에 3억이 내 현금에 손에 안 떨어질 텐데, 뭐 그냥 앉아서 뭐 상대적인 손실이 났다고 볼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전세값은 106주, 야, 계산도 어렵네. 106주 연속 올랐다는데 26개월 대충 2년 반 연속으로 이제 뭐 상승을 하고 있고 조금 더 보여드리면 이런 거죠. 10년 만에 최고가다. 전세가. 그러면 결국 저걸 두 개 다 합치면 결국 매매값, 전세값 둘 다 두 자리 수가 오르면서 역대 최고를 찍었다. 이런 건데 근데 자산 가격이 오르는 거는 뭐 갖고 있는 분들을 많이 버니까 좋긴 한데 뭐 저 같은 경우도 상대가 누가 부자 되는 걸 그렇게 안 좋게 생각하진 않으니까 당연히 다들 부자가 돼야겠죠. 나쁜 현상은 아니라고 볼 수도 있는데 문제는 제가 가장 큰 걱정하는 건 저렇게 자산 가격이 올라버리면 근로 의욕이 떨어져요. 이게 문제죠, 이게. 사실은, 뭐, 누가 부자 되는 건 뭐 축하해줄 수도 있잖아요. 뭐 축하해주고 잘 됐다, 뭐, 나도 나중에 되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저기에 올라타지 못하면은, 지금 1억이 올랐다며, 평균으로. 그러면 근로 의욕이 떨어져. 내가 열심히 일해서 4천만원, 5천만원, 뭐 아니면 2천만원, 3천만원 저축해봐야 이거 1억이 올랐어요. 내가 사야 될 곳은. 자, 그러면 뒤로 가는 거잖아. 내가 정말 열심히 달렸는데 이 런닝머신이 속도가 점점 빨라져. 우사인 볼트급으로 빠르게 달리니까 나는 자꾸 뒤로 간단 말이야. 이게 너무 빨리 돌아가니까 이게 근로의욕 상실이 정말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게 지속이 되고 있으니까. 당연히 회사원들이, 직장인들이 회사 일도 안 되죠. 저걸 계속 쳐다보고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그러면 그냥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 마. 주식 같은 것도 저도 그래요. 어떤 게 상한가 치면서 막 가는데 내가 살려고 그랬는데 못 샀어. 여기서 살려고 그랬는데 살까 말까 하다가 내일 보지 뭐 그랬는데 갑자기 점상 하면서 간다. 그러면은 안 봅니다. 야, 보면 안 되지. 이거 보면은 밤에 잠이 안 와. 그렇게 돼 있어요. 살까 말까 막 고민하다가 매수를 누를까 말까 하다가 안 눌렀는데 조금 기다가 점상 가면은 밤에 잠이 안 와요.
다들 그렇죠. 이게 잠이 오겠어 이게. 아, 살걸. 저거 2천만 원만 샀어도 저기 점상이 3번이면은 얼마인데 뭐 1천만 원이 나갔네 2천만 원. 그거 계산하고 있는데 게다가 원래는 한 500만 원 살려고 그랬는데 그렇게 계산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전 돈을 다 넣은 걸로 계산하잖아요. 내가 1억을 샀다면 뭐 이렇게 계산하기 때문에 더더욱 밤에 잠이 안 오르는데 집은 더 심하죠. 이게 고개를 돌리고 쳐다보지 않기에는 너무 힘들어. 집 같은 경우에는 주식이야 차라리 HT 빼면 되는데 이게 직장인 1820명한테 물어본 설문조사라고 합니다. 이게 아마 사람인에서 물어본 설문조사인데 직장인 1820명한테 설문 내려보니까 내 집 마련은 꼭 필요하다. 88%. 거의 90%가 관심이 있다는 거죠. 솔직히 관심이 없을 수 없지. 물론 뭐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한 이유를 보면은 뭐 노후 안정, 생활 편익 뭐 이렇게 쭉 나왔다 그러는데 뭐 하여튼 뭐가 됐던 간에 내 집 마련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데다가 근데 문제는 일반 청년 직장인들 내 집을 갖고 있는 일반 청년 직장인들의 비중이 몇 %냐? 물론 설문조사니까 정확하진 않겠죠. 물론 우리 부모님은 있지. 우리 부모님이나 뭐 삼촌이나 윗분들이 있는데 지금 현실에 나는 70%가 없어요. 야, 이게 문제죠. 이게 거꾸로 돼야 돼. 내 명의가 있다가 70이고 없다가 30이어야 되는데 물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있겠지. 부모님이 있거나 뭐 이런 경우가 많긴 할 텐데 나로 치면은 70%가 이거 사기 힘드니까 없다는 거고. 자, 그러다 보니까 설문조사에 따르면 근로의욕이 떨어진다가 이게 55%. 야, 이분들이 진짜 대단하다. 의료기 성실이 55%인데 정말 훌륭한 분들은 여기 있죠.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 20%. 야, 진짜 대단하다. 더 열심히 해. 사람은 저렇게 살아야 돼요. 훌륭한 분들입니다, 진짜. 이런 분들 있으면 가서 진짜 어깨 주물러주고 파이팅 해. 저 올라가는 걸 보니까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저걸 따라잡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있는 분들은 정말 잘 돼 성공할 겁니다. 아마 크게 성공한 뭐 사장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우리 대부분 일반인들이 의욕을 상실하게 되니까 근로의욕이 상실하게 되고 또 문제가 지난번에 이거 잠깐 나왔던 얘기지만 코로나가 왔잖아요. 가뜩이나 코로나로 피해를 봤는데 재정지출을 증가해서 재난지원금을 주죠. 뭐 미국 같은데 대표적으로 재정지출이 이렇게 늘었잖아요. 이 돈을 사람들한테 많이 줬죠. 많이 주니까 당연히 사회에 돈이 풀리니까 뭐 집값이나 주식가격이 오르는 자산가격이 반등하고요. 근데 여기서 금융위기와 코로나가 온 위기의 차이가 뭐냐면은 금융위기는 처음에 가계 자산이 떨어집니다. 말 그대로 금융의 위기가 왔거든. 내 금융 자산이 가격이 하락해요. 폭락합니다. 게다가 금융위기 자체가 저게 서브프라임 모기지 부동산 위기였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이나 뭐 이런 가계 자산이 폭발적으로 빠지면서 여기서 뭐 금융위기가 실물 경제로 전이 된다. 가계에 전이 돼서 가계도 망한다. 이런 어떤 걱정이 들면서 가계 자산이 떨어지면서 시작을 했는데 나중엔 다 반등을 했지만 코로나 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코로나 위기는 가계 자산이 떨어지면서 나중에 반등을 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됐죠. 이 폭이 굉장히 작았고 오름폭은 더 컸어요. 그러니까 가계 자산이 증가하면서 시작합니다. 내 실질 소득은 떨어지지만 가계가 자산이 증가하면서 떨어지기 때문에 금융위기와 코로나 위기는 기본적으로 양상 자체가 달랐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 실업수당, 재난지원금 이런 걸 많이 주죠. 일단 많이 주고 자산가격이 오르니까 근로의욕이 떨어지고 노동시장에 그러면은 급여도 같이 올라가야 되는데 우리의 웨이지, 임금은 그렇게 빨리 올라가지 못하니까 미국 얘기죠. 근로의욕이 떨어지죠. 근로의욕이 떨어졌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부인난. 이 돈을 안 한다는 거죠. 시급 35불 안 해. 야, 그때 코인 하지 뭐. 아니면 내 부동산이 지금 얼마가 오르는데 6개월에 1억이 오르는데 내가 35,000원 벌려고 이렇게 생겼냐 뭐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고 뭐 실업급여 얼마 나오는데 뭐 20불 나오는데 그거 포기하고 하게 돼 이런 생각을 하니까 부인난이라는 게 다른 말로 하면 이제 근로의욕을 상실하는 모습이 뭐 미국에서 먼저 뭐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고 또 저 같은 방송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안 좋아요. 왜냐면 우리가 맨날 주식 뭐 방송하는 훌륭한 분들이 한 얘기가 이런 거잖아요. 자산 배분해라, 몰빵하지 마라, 과도한 레버리지는 위험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문제는 실제 현실은 저렇게 가니까 몰라 레버리지 몰빵한 사람들이 야 이렇게 형 아니던데 나 벌었는데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사실 할 말은 없죠. 그러게 그게 올랐네. 물론 그게 이제 리스크와 이 리턴 값인데 이번에는 리턴이 좋았네. 하지만 다음에는 리스크가 있을 수 있으니까 조심해라 뭐 이렇게 떠듬떠듬 말해야 되는 이런 안 좋은 일이 펼쳐지고 게다가 옛날에는 어떤 일을 얘기를 할 수 있었냐면 이런 경제방송을 할 때 여러분 복리효과가 있습니다. 복리효과가 뭔지 아십니까? 매달 50만원씩 30년 굴리면 연 7% 할 때 6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6억을 가지고 퇴직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거에 사람들이 되게 와닿았어요. 한 10년 전에. 제가 10년 전에 채권 매니저 할 때 그 지점 교육 나가거든요. 그럼 지점 막내 PB들이 쫙 있으면은 채권쟁이니까 복리 효과가 있다. 고객들한테 50만 원씩 30년에 연 7% 많이 가정했지만 뭐 주식 같은 거 투자하면 되니까 30년 걸리면 6억을 모을 수 있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막 땡겨 했어. 그렇군요. 역시 복리 효과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경제학 책들을 보면 복리 효과 이런 거 많이 나왔는데 요즘에는 뭐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요? 얘기를 하면 매달 50만 원씩 모아봐야 30년 걸려서 6억밖에 안 나오네. 뭐 이런 얘기를 해.
아 진짜 그래요. 그래서 이게 복리효과 얘기가 상당히 어려워. 그렇다고 연 70%를 가져갈 순 없잖아 여기를. 요즘은 50만원씩 모아야 6억 나옵니다. 그럼 얼마나 걸려요? 30년이요? 그러면 그 무슨 소리 하냐고 그거 지금 지금 뭐 30년 걸려서 6억 얘기하면 내 죽을 때 나와 죽을 때 뭐 이런 소리를 해요. 진짜 그래요. 옆에 봐봐 아파트가 6개월에 1억 오르는데 30년에 6억이 눈에 안 들어온다 이런 소리를 하는 거죠. 뭐 60억 나옵니다 할 수는 없잖아요. 60억을 하려면 70%를 가져가야 될 텐데 그 70%도 가져가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저런 게 이제 잘 안 먹히죠. 잘 안 먹히니까 이런 거 누구누구는 야 코인으로 수백억 벌었대더라 200억 벌었대더라 300억 벌었대더라 무슨 뭐 개인 방송 어딜 가면은 누가 막 지르고 있는데 어머 어제 12억 벌었는데 오늘 3억 깨졌네 괜찮아요 합쳐서 200억은 남았어요 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귀 안 들어오고 사람들이 이런 것들 하고 도망가고 벌면 내 거 이름은 네 거 한 사람이 수백 채 갭 투자한 다음에 망하면 도망가고 한 2, 3년 감옥 갔다 나오면은 다 내 거다 뭐 이런 이상한 이런 뉴스들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근로 의욕이 떨어지면서 정상적인 어떤 근로나 정상적인 투자를 하는 나는 바보인가. 그래서 정상적인 투자를 얘기하면은 슈카형고 올드한 얘기한다고 어디 그 꼰대스러운 얘기한다. 아니 그게 정석이라니까. 바둑을 가리키는데 꼼수를 알려줄 수는 없잖아. 꼼수가 통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야 바둑 어떤 유튜버? 바둑 가르쳐주는 그런 사람인데 꼼수를 알려줄 수는 없잖아요. 정석은 이건데 그거 말고 여기를 꼼수를 치면은 애가 실수할 때 네가 이길 수 있어 뭐 그럴 수는 없으니까 나는 바보인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러니까 2010년대 말부터 2020년에 들어 나오는 말이 이런 말들 영끌, 비투 이게 없던 말이었어요. 옛날엔 레버러지 뭐 그랬지 대출 뭐 이랬는데 요즘엔 영끌, 비투 이런 표현을 쓰고 사실은 영끌이나 비투 하는 분들이 뭐 바보가 아니죠. 엄청 똑똑한 젊은 친구들이니까 머리가 팍팍 돌아간 친구인데도 지금 뭐 비투나 이런 게 엄청나게 올라가고 있고 자 그래서 뭐 말이 길었는데 결론적으로는 제 개인적인 바람은 아니 이거 근로 의욕을 높여줄 수 있는 뭔 없을까? 아니 일하는 사람들이 그쵸? 좀 많이 벌어야 될 거 아니야. 일하는 분들이 아파트 가격 올라간 거 말고 아파트 가격은 내가 일 안 해도 올라가잖아. 내가 일한다고 올라가는 게 아니니까 이 근로 의욕을 높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는 좀 많이 하죠. 이걸 좀 해줘야 뭐 그래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뭐 이런 생각을 합니다.